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이 요즘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입니다. 이제 24년 8월 12일이에요.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온라인으로 대화를 했대요. 온라인 대담. 트위터, 지금 X라고 하죠. 이 X라는 옛날 트위터, 여기서 이제 그 뭐 온라인으로 서로 뭐 대화하는 뭐 그걸 만들었대. 자,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최대 위협은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핵온난화다. 핵온난화가 뭔 소리냐? 대략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핵무기랑 관련된 첨예한 논쟁, 갈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전 세계적인 핵온난화, 핵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곳이 꽤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표적인 핵보유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세 국가만 봐도요, 92년 이후에 핵실험을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 그리고 러시아는 소련 붕괴, 91년 붕괴되죠, 소련이. 그 이후에 핵실험한 적 없어요. 중국도 96년 이후에 핵실험한 적 없습니다. 96년이 마지막이에요. 자, 30년 안팎으로 지금 이 세 국가, 주요 국가, 전 세계의 강대국 반열에 있는 이 세 국가가 핵실험을 안 해온 겁니다. 근데 지금 요 근래 미국, 러시아, 중국 셋 다 핵실험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장에 지금 거미줄도 있고 뭐 지금 쓰지를 않았으니까 지금 뭐 개판 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지금?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조만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 푸틴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러우 전쟁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니까 좀 겁박하고 있잖아, 푸틴이. 교리를 변경할 수도 있다. 핵 교리가 뭐야?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 이게 나라마다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핵을 쓸 거야, 이런 교리를 막 논리를 만들어놔. 왜? 니네가 함부로 우리를 건들면 우리는 핵을 쓸 거야 라는 이런 조건들을 막 달아놓는 거야. 건들지 말라는 거야. 이러한 핵무기 사용 조건들을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다. 푸틴이 요새 이런 말 많이 씨부리죠? 뭐 이런 겁박을 해서 그런지 지금 미국이나 뭐 그런 다른 나라들도 지금 핵시설 정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지금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 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짓을 했던 나라 아닙니까? 전범국이고.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은 정말 제한적으로 국방력을 증강해야 됩니다. 제한적으로. 근데 지금 이런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독일도 핵무기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간간히 나옵니다. 물론 독일 정부 오피셜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독일에 있는 뭐 국제정치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간간히 얘기가 나온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의 국민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핵무장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드립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안보와 치안을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22년, 23년, 24년을 거치면서 국가의 안보, 치안, 이런 게 불안해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2017년부터 미중 갈등이 시작됩니다. 저 미중 갈등 왜 시작된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동시에 뭘 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하겠다, 너네들 공짜로 지금 안보 무임승차하지 마라, 이러면서 스스로 수많은 나라들의 미국이란 국가가 절대로 안 해오던 미국이란 국가만 쳐다보고 가만히 짜져 있으라고 했단 말이야, 미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근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수많은 국가들의 안보 위기감 이런 거를 느끼게 트럼프가 셀프로 만듭니다. 셀프로. 너네가 무임승차 못하게 할 것이다. 너네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은 이제 뭐 발 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미중 갈등 그리고 트럼프 집권 때 불안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22년 2월부터 러우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시작되고 있어요. 계속 아직도 ING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북한은 또 계속 나대고 있고, 이란도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이런 안보 이슈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런 안보적인 이슈들이 뻥뻥 터져도 미국이란 국가의 동맹국들, 이 동맹국들과 미국이 함께 우리가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자, 미국과 함께 가자,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근데 이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전 세계 초패권 국가, 경찰 국가, 정말 많은 동맹 국가가 있는 미국이란 국가 안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니네 나라들의 안보는 니네 나라들의 돈으로 해야지 왜 우리한테 무임승차를 하느냐? 저거는 무임승차가 아닙니다. 너네 나라가 안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대신 우리 미국이 막아줄게.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안보를 니네 나라 돈으로 해라. 왜 무임승차를 하느냐? 이런 멘트들 트럼프 정부 때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러한 생각을 가진 미국의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은 옛날부터 왜 우리 미군들을 우리 세금을 써가지고 우리 미군들을 희생시키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의 아들과 아버지들을 왜 굳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희생시켜야 되냐? 이러한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진 그 미국의 국민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러우 전쟁도 초반에는 지금 뭐 지원을 활발하게 해주고 원활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안에서 찬반이 첨예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왜 공짜로 해주냐? 이런 여론도 정말 상당합니다. 지금 그죠? 지금 미국이란 국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도 못 먹고 못 산다. 중산층이 붕괴됐다. 왜 남의 일에 자꾸 우리의 세금을 쓰느냐? 중산층 붕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지를 받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서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란 초패권 국가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란 초패권 국가, 미국이란 강력한 동맹국만 믿고서 이제 좀 짜져 있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와, 이제 미국이란 국가가 우리를 버리고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 왜 우리한테 그래?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저 나라가. 이런 생각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무장, 핵무기 개발. 이 핵무장과 관련된 얘기가 트럼프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 미국의 리더십, 미국을 믿고서 이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가 봐 이런 의문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 핵무장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2017, 18, 19년도를 거치면서요. 미국 이코노미스트지 유명하죠? 자, 여기서 2024년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은 러시아, 이란, 북한이 아니라 트럼프의 재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애국 보수분들은 트럼프가 집권하기를 바라신대요. 왜 그런 거죠? 다 이해가 돼. 뭔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이런 거에 트럼프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조금이라도. 근데 왜 이 사람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우리 성조기 들면서 이제 태극기 집회 나가고 그러던 분들이 왜 도대체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나라고 뭐 카멀라 해리스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카멀라 해리스를 이겼어요. 재선을 했어.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동맹국가들, 아주 대표적인 게 일본, 한국 뭐 이런 나라 아닙니까? 아니면 나토, 서유럽 국가들, 얘네들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조카 이제 돈 더 내. 그런데 이제 그 나라들도 짜증나는 거야. 돈을 씨부레 적당히 내라고 해야지. 그렇게 내라고 하면 어떻게. 그랬더니 그럼 우리 뺄 거야. 근데 그 돈을 도저히 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어쩔 수 없다. 핵개발 가자. 그럴 나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 만드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혀 저런 상황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계속 트럼프가 그런 말을 만약에 실제로 입 밖으로 내밀면은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기존의 미국이랑 당연하게 동맹이라고 생각해온 국가들이 미국이랑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미국이랑 국가가 전 세계 초패권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기축통화가 달러인 지위를 유지하고 기타 등등 전 세계의 수많은 것들에 미국의 영향력이 들어가고 지금 이게 뭐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덕분이에요. 미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고 싶어하는 동맹국들 덕분에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거를 셀프로 미국이 작살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그리고 지금 미장하시는 분들 많잖아. 미장 주식하시는 분들. 미국이란 국가의 자본들이 신뢰를 지속적으로 하겠느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진짜로 자본이 신뢰받지 못할 포인트가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물론 워렌 버핏 같은 그 투자의 귀재들은 그냥 정치 같은 거 염두하지 말고 그냥 미국을 신뢰해라, 미국이란 국가를 신뢰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 사람 영국 총리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처음 보죠? 한 달 조금 넘게 영국 총리하고 기어 내려와서 지금 얼굴이 가물가물한 거야.
리즈 트러스라는 그 영국 총리했던 사람이에요. 2022년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 조금 넘게 총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총리하기 전부터 내가 집권하면은 영국의 세금을 감세하겠다, 세금을 적게 내게 하겠다, 이런 말을 털고 댕겼어요. 한창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2022년 9월부터 했으니까요. 그 한창 코로나 시기에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돈을 풀 수밖에 없었어요. 세금을 펑펑 써가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세금을 지금 줄일 수도 없고 그냥 세금을 펑펑 쓰고 지금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 총리 취임하고 바로 다음날 영국 파운드화가 37년 만에 최저 하락을 합니다. 가치가. 영국이란 국가에서 자본이 싹 빠져나가요. 왜? 이 사람은 영국이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자본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는 특정 국가의 경제 정책을 특정 국가 지들 멋대로만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뭘 하고 싶어? 다 X가 꺼져. 에르도안이 그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에르도안은 자기 멋대로 통화 정책, 자기 멋대로 경제 정책 한 다음에 이 모든 거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리 터키를 굉장히 질투하고 잘 나가고 강대국이 될까 봐 겁나서 견제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그 말을 믿어. 굉장히 많은 터키 사람들이, 튀르키예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인데 지금. 또 그런 게 있는 거야 지금. 자기 나라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 경제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건 또 무슨 의미예요? 국제 정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양반이 실제로 미국에서 당선이 된 이후에 요 근래 말로만 떠들던 것들을 실제로 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야 진짜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이제 미국이 뭐만 하면 알아서 해, 이제 알바노 니들이 알아서 해, 이 말을 계속 떠들고 다니면은 여기 있는 수많은 국가들도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고로 뭘 의미하느냐, 전 세계 초패권 국가 지위를 미국 스스로 발로 차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거의 연장선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씨발 진짜.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해 줄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정말 대박이에요.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5개 국가,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죠. 이 5개 국가들이 저그들 빼고 다른 수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못 만들게 만들려고 난리를 쳐왔는데, 갑자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하나만으로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해 준다,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우선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가 이 5개 국가죠. 러시아는 이제 소련이었고 옛날에. 자, 근데 비공식 핵 보유국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방금 전에 봤던 삼촌들, 이 5 삼촌들은 이제 공식 핵 보유국인 거고, 비공식은 이 4개 국가입니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 비공식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실제로 얘네 스탠스가 뭐야, 지난 50년 넘는 스탠스가 뭐예요? 핵무기를 우리 빼고 만들지 마라, 이게 공식적인 스탠스 아닙니까? 근데 다른 국가들 중에 특정 국가가 얘네도 핵무기 못 만들게 하긴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얘네가 좀 미국한테 졸라게 필요해. 그러면 좀 이번에 좀 넘어가 줄게, 눈 감아 줄게, 좀 요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 나라들의 핵무기를 공인해주고 지지해준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들을 이제 비공식 핵보유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진짜 케이스가 정말 유별난 케이스입니다. 저 두 국가는 진짜 운수대통이야, 운수대통. 정말로. 자세한 거는 그 인도 파키스탄의 핵 개발편 간다요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공식 핵보유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들 빼고는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 만들지 마라, 이 말이야. 강대국들이 지그들은 있는데,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1945년 7월에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핵무기 개발에 이제 성공했던 실험용이죠. 실험용으로 성공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는 일본의 실전 테스트로 2발까지 날려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전쟁에서 사용된 핵무기입니다. 이 2발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자, 근데 자기들이 이 핵 개발을 한 다음에 놀란 거예요. 미국이 자기들이 만든 핵무기에 자기들이 놀란 거예요. 와, 이걸 우리가 지금 만든 게 맞아? 맞아, 엄청나다 이거 진짜로.
전 세계가 놀랐는데 정작 그걸 사용한 미국 본인들도 놀랐어요. 자, 보자마자 이거를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겠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함부로 이거를 만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전 세계의 질서로 우리 미국이 잡으면서 가자. 소련이 언제 개발해요? 1949년에 개발 성공합니다. 그죠? 근데 1945년 시점에서는 뭐예요? 미국 지들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던 1946년에 전 세계 국가들이 핵무기를 못 만들도록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바루크 플랜이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루크 플랜이 뭐냐? 미국이 유엔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핵무기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자. 우리 미국의 핵무기를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관리하는 거야. 이제 아무도 핵무기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일단은 전 세계가 같이 관리하자. 뭘 어떻게 같이 관리하려고 하는지는 뭐 그것까진 뭐 모르겠는데 디테일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마자 소련이 지랄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 소련이. 이미 소련은 맨해튼 프로젝트, 미국의 핵개발 프로그램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 안에 핵개발 스파이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놨고 그 정보들을 토대로 핵개발을 소련에서 오지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곧 있으면 몇 년 뒤면 핵무기가 개발될 텐데 굳이 구태여 미국이 말한 대로 아무도 핵무기 만들지 말자 이런 말을 뭐 하려고 듣겠어요. 이게 전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우리 빼고 아무도 만들지 마. 핵 개발하지 마. 이거를 처음 했던 게 미국이었던 거예요. 요겁니다. 자, 근데 나중 가서 49년도에 소련도 이제 핵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미국과 소련은 본격적으로 군비 경쟁, 핵무기 경쟁에 돌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우후죽순이야. 미국이 45년, 소련이 49년, 그리고 영국이 52년, 프랑스가 1960년, 그리고 1961년에는 짜르본바, 소련이 짜르본바 터지는 걸 전 세계에 공개해요. 이게 161km 떨어진 거리에서 그 비행기가 찍은 짜르본바의 버섯구름입니다. 보여주면서 니네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개쩔어 우리 씨벌놈들 막 이러면서 막 허세를 부려 막. 전 세계에서 터뜨린 실험용 핵폭탄 중에 가장 위력이 강력한 폭탄이죠. 짜르본바가. 이쯤 되니까요. 미국이랑 소련 둘 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소련이랑 핵무기 개발 이런 거로 경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얘네랑 경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개나 소나 저 핵무기를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미국 말을 들을 나라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 터져서 서로 핵무기 날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옵니다. 1962년 8월에 영국은 어차피 미국이랑 1+1 세트로 가니까요. 미국, 영국이 일단은 핵무기를 감축하자는 안건을 유엔에 제출해요. 일단은 핵실험 싹 다 막아야 된다. 앞으로 핵실험 못하게 하자. 핵실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찰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도 하자. 이런 안건을 내. 솔직한 얘기로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법 아닙니까? 저그들은 이미 핵무기가 있고 핵실험도 성공한 상황에서 수많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 개발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소련이 반대합니다. 소련이 이거를 반대해요. 왜? 소련도 솔직한 얘기로 자그들 빼고 여기 있는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핵무기 개발하면은 소련 말 안 듣거든요. 이게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든가 말든가 간에 여기 있는 나라들도 만약에 핵 개발한다 그러면은 소련 말 안 들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련도 저거를 반대할 줄 알았는데 소련이 오히려 이 핵무기를 감축하자. 영국과 미국이 얘기한 이거에 반대합니다. 왜? 저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서로 사찰하자. 감시 감독하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련으로도 서양 국가들 출신의 그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사찰하고 감시하려는 애들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소련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군사기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안 맞아 의견이. 여러 의견이 안 맞았어요. 자, 그렇게 합의점을 못 찾고 있었는데 합의점을 못 찾고 있을 그 시기에 갑자기 1962년 10월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집니다. 자, 저게 뭐예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뭐야? 쿠바가 여기야. 이게 쿠바예요. 이거 미국 플로리다죠, 그죠? 요 멕시코 있고 이게 쿠바인데 이 섬이 저 쿠바 미사일 위기 대충 아시는 분 있나? 자, 일단은 미국의 당시 케네디 정부가 쿠바에 있던 그 정부가 있었어요. 누구야? 피델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의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쿠바 출신의 군인들을 양성해서 쿠바에 들어가게 해서 내란을 일으키게 보냅니다. 근데 이거를 피델 카스트로가 잘 막아요. 그러자마자 이 피델 카스트로 입장에서는 와, 진짜 우리 쿠바를 완전히 그냥 미국이 작살내려고 하는 거야. 코앞에서 코앞에서 쿠바가 여기 있는데 미국은 바로 위에 있잖아요.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소련한테 연락을 합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우리한테 지원해달라. 당시에 미국은 소련의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탄두라든가 핵미사일들을 여기다 유럽에 배치를 했는데 소련은 미국의 본토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미사일 배치한 곳이 없는 거예요. 쿠바가 딱인 거야. 쿠바가 미국 바로 아래에 있잖아요.
바로 아래에 있잖아. 얼마나 좋아. 소련 입장에서도 땡큐인 거야. 쿠바 입장에서도 피델 카스트로 정부 입장에서도 자기들을 지켜낼 수 있는 핵무기가 있어지는 것도 좋은 것이고. 자, 그래서 실제로 소련이 배에다가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탄두들을 실어서 쿠바에 보내고 있었어요. 배에다가 실어서, 졸라 큰 배에다가. 그 보내는 와중에 미국이 소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니네 쿠바에 그거 가지고 오는 순간 뒤진다, 니네 진짜로. 소련은 죽여봐 이 새끼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갈 길 가는 거야. 꺼져. 그런 식으로 서로 막 그 배가 가는 도중에 이런 그 과정에서 물 밑에서 죽어라 쇼 붙여가지고 케네디 정부 때 딱 이제 간신히 막아낸 게 저거예요. 쿠바 미사일 위기. 저기 좀 썸네일 보이시죠? 간다요가 따로 쿠바 미사일 위기 편을 다뤘었는데요. 저 때 근데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미국은 쿠바에 소련 미사일과 핵탄두가 도착하기 전에 소련이 빠꾸를 쳤다고 알고 있었어요. 중간에 쇼부로 우리가 잘 쳤다. 해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중거리 미사일과 핵탄두가 쿠바에 있었습니다. 이미 꽤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추가적으로 가고 있던 배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 배 유턴하는 것만 본 거예요, 미국은. 만약에 그 배 유턴하는 것만 가지고 소련하고 쇼부를 안 쳤다.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또 쿠바를 조지고 소련이랑 맞다 이럴 같다? 그러면 실제로 소련이 쿠바에 있던 저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 바로 아래에 있던 저 쿠바에 있던 핵미사일을 미국에 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사건이에요, 저게. 자, 아무튼 간에 저때 미국이랑 소련이 전쟁까지 가진 않았잖아요. 아무튼 저 사건 이후에 미국이든 소련이든 둘 다 쫄리긴 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63년 8월에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자, 저게 뭐냐? 지하실에서 이제 북한이 핵실험했던 거 아시나요? 북한이 지하실에서 핵실험을 했었어요. 북한이 무슨 뭐 미국처럼 막 옛날에 무슨 뭐 이런 핵실험 이런 걸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하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 지하에서 하는 핵실험을 일일이 우리가 감시단 파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 세계 국가들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지하 핵실험을 제외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자. 이거를 소련과 미국이 쇼부를 친 겁니다. 지하에서 핵실험하는 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실제로 구덩이도 파야 되고 땅굴도 파놔야 되고. 근데 그 땅굴을 파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제 그 정보기관들 많잖아. 소련이든 미국이든 거기서 이제 그 정보기관들이 이제 자료를 이제 정보를 그 잘 얻어내가지고 미리미리 파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지하 핵실험을 제외한 다른 핵실험은 싹 다 막자. 요거를 이제 쇼부를 친 거예요, 미국이랑 소련이. 그거는 그건데 그거는 지그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이런 거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랑 소련이 서로 미사일 경쟁도 하고 핵무기 그 핵탄두 경쟁을 했던 거는 그대로 갔어요. 계속 가는 거야. 나중 가서는 미국이랑 소련의 핵무기 관련 군사력이 점점 비슷해지는 겁니다. 1950년대까지는 미국이 뭐든 앞섰어요. 미사일 개수도 앞섰고 핵탄두, 미사일 앞에 대가리에 그 핵무기 이제 다는 거, 핵탄두 개수도 앞섰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련과 미국이 서로 이 핵 전력이 비슷해지면서 국제정치에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상호 확증 파괴, MAD라고 해요. 자, 이 상호 확증 파괴가 뭐냐? 이게 뭐냐면 미국이나 소련 둘 중 하나라도 핵을 쏘기 시작하면은 상대도 결국엔 핵을 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대규모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확증 파괴가 된다, 핵무기는. 핵무기는 한 번 내가 한두 발 쏘고 100발을 쏘든 간에 쟤도 100발 쏘면 그만이고, 상호 간에 확증적으로 아주 다 죽는다. 다 파괴가 된다. 확증 파괴가 된다 이 말이야. 저 상호 확증 파괴 때문에 둘 다 뒤질까봐 겁나서 서로 핵을 못 쓴다. 이런 개념이 나와. 이런 거지. 서로 무서워서라도 사용을 못한다 이 말이야, 핵을. 이런 개념이 나온 거야. 국제정치계에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 미국이랑 소련 양쪽의 외교당국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그러면은 핵무기가 서로 지금 계속해서 있으나 마나해졌다. 어차피 지금 양국이 서로 핵무기가 저렇게 많으면은 서로 못 쓰는데, 무서워서라도 어차피 못 쓰는 저 핵무기에 대해서 유지 비용이 진짜 비싸거든요. 핵무기가 이게 핵탄두 한번 만들면 유통기한이 10년인가 20년인가 그래요. 저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핵탄두 하나 만든다고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10년에서 20년 동안 또 관리해야 되고 보관 장소 써야 되고 계속해서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지 비용이 답도 없거든요. 그렇게 안 길어 생각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핵탄두를 계속 늘리고 핵무기를 늘리고 보관 장소를 늘리고, 보관 장소만 늘려? 보관 장소가 무슨 우리 집 아파트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관도 철저하게 그리고 잘해야 되고 안보적으로. 이런 거에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쓸데없이 쓰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 둘 다 진짜로 서로 핵무기를 감축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자, 근데 이 타이밍에 진짜 개같은 타이밍에 이 개같은 타이밍에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우리도 핵실험 있어 이제. 눈치 졸라 없는 타이밍이야 진짜. 지금 소련이고 미국이고 이거 핵무기 유지 비용 많이 들고 좀 줄여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개발한 거예요. 존나 타이밍이 진짜 별로 안 좋았어. 그리고 이때는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랑 소련이 사이도 안 좋을 때야. 같은 공산주의 국가더라도 사이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핵 개발을 성공한 거는 미국이랑도 사이가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이? 그럼 뭐야? 중국의 핵 개발은 미국, 소련, 중국 이런 구도를 만든 거예요. 당시 전 세계의 큰 구도는 뭐야? 미국 진영 대 소련 진영으로만 나뉘어져 있었는데 중국은 소련 진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공산주의 국가였을 뿐이지 소련이랑 친하지도 않았어. 최근에 이제 다뤘죠 제가. 그렇다고 미국이랑 친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핵 개발한 거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이 둘 다 복잡해진 거예요. 미국과 소련 서로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또 누가 있어? 샤를 드골. 케네디 옆에 요 할아버지 샤를 드골. 프랑스도 그 어느 편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야? 프랑스도 근데 핵 개발을 했단 말이야 당시에. 그러면 세계는 미국 플러스 영국. 미국이랑 영국은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소련, 그리고 중국, 그리고 프랑스인 거야.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졸라 복잡한 거야. 졸라게 복잡한 거야. 프랑스는 그 어디의 편도 아니야. 중국도 애매해. 미국이랑 소련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중국처럼 당시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국가. 얘네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계산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뭐였어? 상호학적 파괴. 미국은 소련에 핵을 쏠 수 없다. 왜? 소련도 핵을 쏠 테니까. 그럼 미국도 사라질 테니까. 반대로 소련도 미국에 핵을 쏠 수 없다. 왜? 미국도 소련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우리 둘이서 뭘 지금 핵을 그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개나 소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부터 빨리 막아야겠다 이거. 자, 그러면서 생긴 게 뭐다? NPT다. NPT. 핵확산 방지조약. 1968년에 체결이 됩니다. 이 NPT의 주요한 내용은요. 이 두 가지예요. 중국이 핵무기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 다른 나라한테 알려줘선 안 되는 거예요. 핵무기 기술을 이전해선 안 된다. 두 번째, IAEA 국제원자력 기구죠.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는 거를 보장해야 된다. 그들의 사찰을 보장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 1968년도 당시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면 안 된다. 그리고 IAEA의 핵사찰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쇼부를 친 거고요. 핵무기가 당시에 없던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원전 같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평화적 목적으로 쓸 때도 IAEA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요, 이거 NPT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체결을 했어. 체결 이후에 서명도 하고 뭐 별짓거리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프랑스랑 중국은 저거에 서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미국, 소련 둘 다 쟤네들 짜증나고 쟤네들이 우리 프랑스와 우리 중국에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핵 개발을 한 나라가 프랑스와 중국인데 NPT에 서명하겠습니까? 중국이랑 프랑스는 1992년 가서 서명해요. 엄청 나중 가서 서명해 저거.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대국들이 핵 확산을 이렇게 방지해 왔구나. 강대국들이 이런 개지랄을 하면서 수많은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많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근데 그건 그거고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한국도 핵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까 대박이에요 진짜로. 그죠? 자, 이거 보여줘. 뭔 소리냐 지금. 자, 우선 이 사람 아시는 분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국가안보정책 전문가예요. 트럼프 정부 때 국방부 전력개발 담당 차관보도 했었습니다. 길어요. 뭔가 직책이 졸라게 복잡해.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윌리엄 콜비라는 CIA 국장이에요. CIA 국장. 옛날에 죽었어. 나이가 많아서. 이 사람이 CIA 국장인데 이 사람의 손자야. 엘브리지 콜비가. 이 사람이 지금 다음 트럼프 정부 때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에 앉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이란 국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안보실장 같은 거예요.
국가 안보를 대통령 바로 옆에서 책임지고 보좌하고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안보보좌관이면 엄청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국가안보보좌관에 앉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만 활용하고 한편으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공화당 의원인데요, 로저 워커예요. 로저 워커. 이 양반이 이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데, 이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해. 한반도에서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게끔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 재배치.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죠, 제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전술핵이 뭐야? 이게 미국의 전술핵인데요, 옛날에 노태우 정부 때 소련이랑 이제 수교하죠, 수교. 국교를 맺어요. 이제 무역도 하자, 서로 뭐 거래도 하고. 노태우 정부 때 소련이랑 그 쇼부를 치면서 싹 다 뺍니다. 미국의 이 전술핵을 다 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재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아저씨가 왜 재배치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한반도에서의 억지력 약화를 막아야 된다, 억지력. 자, 그리고 이분 기억나시나요? 빅터 차.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뭐 이 사람은 뭐 한국 사람 아니지 뭐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예요. 이 양반이 조지 부시 정부 때, 조지 W 부시 정부 때는 그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허용해주겠다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했느냐? 자,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했어. 그럼 트럼프가 또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 뭐 방위비 분담금 드립을 다시 재시전하고 막 별짓거리를 다 할 거다. 그러면 한국 여론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이제 미국만 믿을 수 없는 분위기다. 그러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빅터 차는. 이 사람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해준다, 이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CIA 국장했던 사람의 손자, 이 엘브리지 콜비는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집권을 하면은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해줄 것 같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한국이 핵 개발하는 게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 지금 바이든 정부의 외교 당국자들처럼 전통적인 어떤 그 미국의 동맹을 지키고 이런 어떤 그 방식을 채택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 때도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한국의 핵 개발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핵 개발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자세한 건 저기에 뜨죠, 지금. 한국의 핵 개발할 수 있을까? 저 썸네일 영상 클릭하시고요. 저도 근데요, 간다요도 진짜 궁금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정말로 한국이 핵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내버려 두려나? 정말로 허용을 해주려나? 아니면 트럼프가 그 전보다도 더 객기를 부려서 방위비 분담금 더 내놓으라고 난리쳐가지고 진짜 이제 한국 여론이 이제 미국 절대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래서 한국의 핵 개발을 정말 국민들의 어떤 그 난리에 의해서라도 정부가 추진하려나?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긴 한데, 그리고 저희 간다요 채널에는 핵무기 관련된 정말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거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간다요 생각에는 그래서 최근에 올렸던 한국이 핵 개발할 수 있을까? 핵무기 개발할 수 있을까? 썸네일 지금 중앙에 센터에 큰 거 떴죠. 저거 영상을 올릴 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한다는 건요,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에요. 기존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원치 않아 하던 러시아, 중국 러시아랑 쌩 까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리고 쌩 까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핵 개발하면 일본도 핵 개발하겠다고 할 거예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도 핵무기가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서로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개지랄할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있는데 쟤네한테만 개지랄할 겁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어.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가 핵 개발 드립을 그렇게 한국을 허용해줄 그런 뉘앙스가 있어도 간다요 생각엔 좀 상당히 쉽지 않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핵무기는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있으면 좋아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줘도요, 우리나라 핵무기 개발 못할 거예요. 왜? 여러분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러죠. 아니 왜 우리들 때문이냐? 어디서 할 건데요? 일단 핵실험. 근데 핵실험 하고 나면 방사성 폐기물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건 또 어디다 할 건데요? 이건 또 어디서 할 겁니까? 싫다 그러실 거죠?
다 들어 누우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일단 이것 때문에라도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폐기물 처리할 곳이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2024년에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저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전에서 나온 그 핵 폐기물을 처리하고 저 폐기물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 공간을 그 장소를 찾는 걸 언제부터 찾았냐면 노태우 정부부터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선정이 안 됐어요. 경주에는 중저준위 폐기물이야. 중저준위.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할까? 고준위. 이 고준위 폐기물을 어디다 처리할 건지는 아직도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핵 개발을 할 겁니까? 어떻게 원전을 계속 돌릴 겁니까? 원전을 그렇게 찬성하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고준위 폐기물부터 빨리 오프콜스 하세요. 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아직도 없는데 무슨 계속해서 원전 돌리자.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예를 들어 플라스틱은 친환경이래. 자, 어거지로 그렇다고 치자. 자, 근데 플라스틱 그 처리하는 매립지, 소각장 없어 씨. 지금 이 얘기라는 거예요. 원전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신경 쓰셔야 돼요. 찬성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저건 신경 안 씁니까? 뭔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속 터지게 도대체. 자, 오늘 한국의 핵무장 트럼프 당선되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뤄드렸어요. 그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반니 성형외과 종우의 하루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스 정유지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논엔 갱가 학성이와 결혼 최영희 배부른 다람쥐 진우파 영민차 시오필 김도훈 그레이스 은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